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속설들이에요. 살이 키가 된다. 우리 남편은 대학 갈 때까지 컸다. 나는 생리가 늦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다더라. 그런 속설들에 매몰이 되면 급성장기에 잘 못 보내고 뒤늦게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진료할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살인가요? 가슴 멍울인가요? 살인 줄 알고 내원했는데 보면 가슴 멍울인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2차 성징이. 단순 지방은 전체적으로 말랑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성조숙중 초기 유방 발달은 유두 아래쪽에서 단단한 멍울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살집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멍울과 함께 변화가 동반된다면 검사가 빨리 필요한데요. 그것만으로도 조금 어렵습니다. 최근에 가슴인지 멍울인지 잘 모르겠는데 키는 갑자기 빨리 크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머리 냄새나 체취가 좀 강해졌거나 아니면 코 잔등이나 이런 곳에 피지가 좀 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슴이 딱딱하고 아파요 라고 말을 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가슴 멍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재반 증상과 함께 동반이 된다면 통증 외에 이제 갑자기 키가 크거나 체취가 늘거나 소화비만 있거나 한다면 반드시 확인하러 내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학술적으로는 소화비만이 성조숙중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연관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방 조직의 호르몬 작용 때문이에요. 지방은 단순 저장 조직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고 다양한 호르몬 신호를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체지방이 증가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는데 이 렙틴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자극해 사춘기 시작 신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비만 여자아이에서 초경이 빨라지거나 성장판 성숙이 빨리 진행되는 경향은 여러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은 단순 체중보다도 최근 체중 증가 속도가 빠른지, 복부 지방이 늘고 있는지, 또래보다 사춘기 변화가 빠른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속설들이에요. 살이 키가 된다. 우리 남편은 대학 갈 때까지 컸다. 나는 생리가 늦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다더라. 이런 유전적인 상황이 예전하고는 달라져서 그런 속설들에 매몰이 되면 특히 앵모가 나면 더 이상 키가 안 큰다더라. 뭐 이런 속설들에 이제 계속 아이가 언제 이제 음모나 앵모가 나나 아직 얘는 2차 성징이 아닌가 얘는 앞으로도 더 크겠지 하고 기다리시다가 얼마 전에도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다 돼서 성장판이 다쳐서 온 케이스가 있는데요. 정말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음모가 먼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키가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기 음모 발육증도 있고 조기에 자궁 출혈이 있어가지고 생리로 막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다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 갑자기 닥치는 일들이 있어서 꼭 검사를 꾸준하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주변에서 어떻더라, 얘는 어떻더라 라는 거는 이제는 좀 맞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성장을 방해하고 호르몬을 빨라지게 하는 요인들만 많아요. 늦게까지 공부한다든가, 이제 운동량이 많이 옛날보다 줄어든다든가, 편의점과 뭐 이제 그 배달 음식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과 노출이 많아진다든가, 맞벌이 하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그때그때 좋은 음식만 챙겨줄 수 없으니까 아이들끼리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건강식으로 이제 식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줄었고요. 미세먼지라든가 특히 핸드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검사하고 계속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성장은 약간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판이 다 진행돼서 오거나 이후에 체킹을 하면 사실은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 시기를. 그래서 굉장히 검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일까 의심되는 게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가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어머니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은 대학병원에 소아내분비과에 많이 예약을 많이 해놓으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검사를 하러 가면 비만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여러 원인 중에 비만을 제거를 하고
이제 다음 치료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만 자체가 성조숙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살이 찐 아이가 성조숙 진단까지 받는 경우에 이 아이가 잘 자라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체지방을 내려보고 첫 번째 원인을 해결을 해야 호르몬이 안 빨라지는지 성장판이 안 빨라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 비만과 성조숙증이 같이 발병되는 경우에는 일단 소아 비만 치료를 먼저 하고 다음 치료를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요. 이미 체중 증가가 많이 지속되고 있었고 실제 나이보다도 골연령이 빠르고 음모도 어머니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지만 이미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가슴 멍울 같은 2차 성징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살집 때문에 단순 체형 변화로 생각하셨고 살을 빼기 위해서 내원을 했었죠. 근데 검사해보니 성조숙증 경향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고 나이적으로 이제 빠른 초경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성조숙증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초경 시기가 빠른 것 자체보다 성장판이 예상보다 빨리 닫힐 수 있어서 최종 키가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초경을 하고 최종 키까지 평균 초경 후에 5, 6cm 보거든요. 2cm 자라는 친구, 7, 8cm 자라는 친구도 있고 평균을 5, 6cm를 보는데 만약에 당장 외부에서 준비된 상태로 초경을 한다고 하면 나이로는 성조숙증은 아니지만 최종 키는 너무 작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초경 지연 치료를 들어가야 됐었고 이유는 이제 최종 키 확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행된 건 당연히 체지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체지방을 줄여서 이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치료를 선행을 했고 한약 치료를 1년 정도 치료를 했는데요. 어릴 때 키가 빨리 커 보일 수 있지만 최종 성인 키는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 초경 지연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초경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형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는 면은 참 좋은데 자, 체중이 느는 것도 성장의 일환이고 키 성장도 또 성장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성장판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성징 호르몬이 빨리 나오는 것도 성장의 일환이에요. 모든 게 비슷하게 가면 좋은데 살이 먼저 올라가 있거나 키는 안 돼 있고 그리고 호르몬이 먼저 올라가 있거나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런 변화가 없는데도 키가 더 올라가 있거나 어떤 게 먼저 크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성장기에는 꾸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슴 멍울이 오면 오세요. 머리 냄새가 오면 오세요. 아이가 갑자기 크면 오세요 하는 경우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사실 기본이고요. 그 외에 오히려 어렸을 때 성장판도 좋고요. 잘 크고 있어요 라고 진단 받았을 때 그런 아이들이 급성장기에 잘 못 보내고 뒤늦게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의 예측키와 그때 당시의 몸 상태는 엄청난 많은 성장기의 변화를 통해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름을 항상 꾸준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적재적기에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검사와 관리입니다.